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회사는 바로 MFC라는 곳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보고서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탄탄해 보이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왜 이렇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아주 재밌는 회사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인데요. MFC는요, 돈 문제는 정말 안전해 보이는데 막상 사업하는 걸 보면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하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거든요. 이 진짜 모순적인 상황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먼저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주는 숫자부터 딱 보시죠. 무려 105억 원. 이게 뭐냐면요. MFC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랑 예금 같은 단기 금융상품을 합친 거예요. 한마디로 현금 부자라는 거죠. 이 정도면 어지간한 위기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 숫자를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와, 마이너스 65.8%. 이게 뭐냐? 작년이랑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이만큼 뚝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아니, 현금은 그렇게 쌓아놓고 정작 장사에서 남는 돈이 이렇게나 줄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MFC의 미스터리, 바로 그 수수께끼인 거죠. 자, 그럼 일단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회사의 긍정적인 면,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다는 그 재무 상태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이건 재무 요새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은행에서 빌린 돈이 0원입니다. 0원. 빵원이에요. 원래 조금 있던 빚마저 싹 다 갚아버려서 이제 완벽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같이 금리 오를 때 이자 걱정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835%나. 이게 유동 비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요.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100원이라면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은 835원이나 있다는 뜻이에요. 10배가 넘죠. 단기적으로 돈 문제 생길 일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FMC라는 재무 요새는 이렇게 몇 개의 튼튼한 기둥이 딱 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체 자산 중에 빚이 차지하는 비율, 즉 부채 비율은 22.5%까지 뚝 떨어졌고요. 더 대단한 건 실제 장사에서 번 현금은 오히려 14.5%나 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전에 쌓였던 적자까지 싹 다 청산해서 재무제표를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닦아놨습니다. 이 분석 자료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회사는 재무 구조를 완벽에 가깝게 정비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지금 MFC 재무 상태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죠.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갑옷에도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얘기만 했죠?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 회사의 아픈 부분, 바로 수익성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13.5%나 됐던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4.7%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엔 100원어치 팔아서 13.5원 남겼는데 이젠 똑같이 팔아도 4.7원밖에 못 남긴다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 남는 게 없는 거죠.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요. 매출 자체는 한 2.6% 정도, 살짝 줄었어요. 그런데 원가 빼고 남는 돈, 즉 매출 총이익은 18.5%나 줄었고요. 거기서 인건비니 뭐니 다 빼고 남는 진짜 이익, 영업이익은 아까 봤던 그 숫자죠. 무려 65.8%나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파는 건 조금 덜 팔았는데 남는 돈은 훨씬 더 많이 줄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원인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물건 만드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었고, 둘째는 인건비 같은 관리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버는 건 비슷한데 나가는 돈이 확 늘어버린 거죠. 자, 그럼 MFC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 이 회사는요, 정말 엄청난 기회와 또 그만큼 심각한 위협, 이 둘 사이의 갈림길에 딱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기회, 오른쪽이 위협 요인인데요. 기회 쪽을 보면 MFC TM001 같은 신약이 만약에 대박이 난다, 그럼 지금 이 수익성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밀어붙일 현금도 100억 원 넘게 있고요. 하지만 반대쪽을 보면 43.9억 원어치의 전환사채, 이게 언제 주식으로 바뀔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오버행 리스크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오버행 리스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돈 빌리면서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꿔줄게 하고 발행한 채권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진짜 주식으로 바뀌어서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주식 수가 확 늘어나니까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잠재적인 위험을 오버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만약 여러분이 MFC라는 회사를 계속 지켜보실 거라면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제가 딱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MFC의 미래를 보려면요. 딱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과연 돈을 다시 잘 벌기 시작하는가, 즉 수익성을 봐야 하고요. 둘째, 현금은 계속 잘 돌고 있는지. 셋째, 아까 말한 그 시한폭탄 같은 전환사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랑하는 그 튼튼한 재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지 이 4가지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이 표가 바로 그 핵심 지표들을 모아놓은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이익률, 즉 돈 버는 능력은 당연히 올라가야 좋고요. 실제 현금 창출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저 잠재적 주식 희석 위험, 전환사채 잔액은 줄어들수록 좋겠죠. 그리고 유동 비율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계속 지켜줘야 하고요. 결국 돈은 잘 버는지, 현금은 잘 도는지, 잠재적 폭탄은 줄어드는지, 그리고 방어벽은 튼튼한지 이 4가지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MFC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재무적인 요새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아무리 성벽이 높고 튼튼해도 전쟁에서 이기려면 결국 공격을 해야 하잖아요. 과연 MFC의 본업, 즉 사업이라는 공격력이 이 수익성 악화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